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펫을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그룹의 강승원입니다. 오늘은 모스펫 제품을 프로모션할 때 주요하게 봐야 할 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슈퍼정션 젠3 제품 소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모스펫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데이터시트에 표현되어 있는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해서 다루고 슈퍼정션 젠3 제품 소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이상적인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온 상태에서의 저항값이 없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오프 상태일 때는 무한의 저항값을 가져야 하며, 셋째로는 상태 변환이 순식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스펫에 대입하여 보면 이상적인 모스펫에서는 컨덕션 로스 그리고 스위칭 로스 이 두 가지 로스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인즉 현실적인 모스펫이 스위치로 작동할 때 주요한 요소는 로스이며 이것을 해결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모스펫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펫이란 메탈 옥사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전력 반도체에서 다루는 모스펫의 주 용도는 스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핀은 게이트, 드레인, 소스의 세 가지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이트는 메탈 옥사이드로 절연되어 있으며 J팻이 노멀리 ON이라면 모스펫은 노멀리 OFF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쓸 때 기본적으로는 오프되어 있으며 신호에 따라서 켜지는 노멀리 오프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모스펫뿐만 아니라 겐 HMT, SRC 모스펫 또한 여러 방법을 통해 노멀리 오프 제품으로 출시되고 사용됩니다. 모스펫은 구조의 특성상 각각의 핀 사이에 파라스틱 캐패시터가 있으며 드레인 소스 핀 사이에는 파라스틱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세트 설계 시 모스펫의 이러한 기생 성분을 고려하여 설계하게 됩니다. 파워 모스펫에서 모스펫은 레터럴 구조가 아닌 버티컬 구조로 이루어지며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버티컬 구조의 N타입 모스펫의 작동 원리 및 전류 흐름을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모스펫은 기본적으로 절연되어 있기에 노멀리 오프 상태이며 게이트의 볼티지가 인가되면 필드 이펙트 효과로 인해 내부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모스펫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슈퍼정션 제너레이션 3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여 주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시트는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맥시멈 레이팅, Electrical Characteristic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그래프 및 테스트 회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맥시멈 레이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시트의 대부분의 특성은 정션 온도 25도C를 기준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일부 특성의 경우 그 외의 온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 제품과 비교할 때 비교하려는 해당 특성이 같은 온도의 데이터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맥시멈 레이팅이란 해당 수치를 초과할 경우 제조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로 VGSS의 경우 게이트에 높은 전압이 인가될 경우 옥사이드 파괴를 통한 영구적인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저 환경에서 해당 수치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 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D 값은 열 저항인 RTH에 의해 계산된 값이며 TJ max에서 환경 온도를 뺀 값을 RTH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열 저항인 RTH의 단위를 보면 도시 퍼 와트입니다. 즉 RTH 값이 작다는 의미는 단위 파워당 온도 값이 작다는 의미이기에 이 값이 작을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RTH 값은 열 방출 조건에 따라 값의 차이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RTHJC와 RTHJA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RTHJC란 환경 온도가 25도C로 고정되었을 때를 가정한 열 저항 데이터입니다. 즉, 가상의 무한 방열판을 사용하여 방열 조건이 매우 뛰어날 때를 의미하게 되며 이 값으로 제품의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리아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나머지인 RTHJA란 히트싱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SMD 타입의 경우 특정 PCB 조건에서의 열 저항값을 의미합니다.
Electrical Characteristics란 제품의 전형적 특성을 기술에 넣은 정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크게 스태틱 특성 및 다이나믹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은 사용자가 제품 설계, 검토, 검증 등을 진행할 때 참고하기 위한 제품의 특성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상적인 모스펫이기 위해서는 로스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제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로스나 노이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트 설계자는 Electrical Characteristics에 기입된 수치들을 가지고 필요시 로스 계산, 타이밍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여기에 표현된 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드레인 소스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인 BVDSS는 드레인 소스 핀 간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나타내며 세트 동작 시 해당 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마진을 두어 설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EAS 모드로 동작 시에는 표현된 볼티지보다 훨씬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BVDSS 특성은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데이터시트의 맨 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는 Electrical Characteristics에 표현된 값 이외에도 뒤에 첨부된 그래프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다음 특성은 VTH입니다. VTH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의 VGS 전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해당 내용은 테스트 컨디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확인하면 ID는 25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인즉 드레인 커런트가 2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됐을 때를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겠으며 그때의 VTH 값은 2에서 4V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켜지기 위해서는 인가하는 전압이 VTH 스펙 맥스치의 2배는 되어야 하며 그보다 낮은 VGS에서는 높은 RDS 온 값을 가지기에 컨덕션 로스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첨부된 그림을 보시면 VGS 전압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경우 RDS 온 값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 VTH는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낮은 VGS 전압에서 켜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VTH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I는 C DVDT에 의해 First Turn-on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며 설계해야 됩니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드레인 소스 볼티지가 높은 마이너스 DVDT 기울기를 가질 때 CGD를 통해 흐르게 되는 전류로 인해 게이트의 전압이 차징되고 이때 VTH보다 높은 VGS 전압이 된다면 제품이 원하지 않을 때 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모스펫이 온 상태일 때의 저항값을 의미하는 RDS 온입니다. RDS 온 값은 낮을수록 좋으나 제품의 칩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금액을 고려하여 과스펙이 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RDS 온 값은 게이트 소스 볼티지 VGS가 충분히 클 때의 값을 데이터시트에 표현합니다. 겐이나 SIC는 게이트 소스 볼티지 상승에 따라 RDS1 변화값이 크기 때문에 VGS를 최대한 크게 인가하도록 레코멘드 되지만 일반 파워 모스펫의 경우 일정 전압 이상에서는 VGS 증가에 따른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RDS1 값은 온도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경우의 RD수온 값은 오른쪽에 표현된 그래프를 확인하여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해당 값을 이용하여 컨덕션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특성은 쉽게 말해 온오프 상태가 변환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특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QG는 모스펫의 게이트 구동 시 필요한 총 차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게이트 차징 로스가 발생하지만 전체 로스에서 해당 로스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또한 하기에 있는 스위칭 타임과도 연계하여 볼 수 있는 항목인지라 스위칭 타임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때 QGS는 파라스틱 게이트 소스
커패시터 CGS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차지, QGD는 파라스틱 게이트 드레인 캐패시터 CGD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차지, QG는 테스트 컨디션에 표현된 수치인 10V까지 충전하는 데 필요한 토탈 차지를 의미합니다. QGD 구간에 존재하는 평평한 곳은 플래티유 구간 혹은 밀러캡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적으로 제품의 해당 구간은 평평하게 되어 있으나 SiC 모스펫을 예로 들 경우 해당 구간이 평평하지 않고 상승하는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는 CGD뿐만 아니라 CGS와 CGD를 같이 충전하게 되어 상승하는 기울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캐패시턴스입니다. 모스펫의 캐패시턴스 값은 VDS 볼티지에 대한 함수이며 이는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항목은 크게 CISS, COSS, CRSS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수치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모스펫 내부의 기생 캐패시터로 표현됩니다. 슈퍼정션 제품의 경우 P바디가 아래로 뻗어 있는 구조이기에 CRSS를 고주파로 측정할 경우 노이즈로 인한 오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프리퀀시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는 제조사별로 테스트 컨디션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에 그래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캐패시턴스 값은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하기에 표현된 COER, COTR 값은 Effective Output Capacitance로 쉽게 표현하면 FET의 COSS를 볼 때 대표적으로 이 수치로 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효값인 이 각각의 값들은 Energy Related and Time Related 된 값입니다. COTR과 COER의 관련 식은 화면에 표현해 두었습니다. COTR은 Q는 CV로부터 유도되는 캐패시턴스 값이며 이때의 Q는 COSS를 통한 토탈 차지인 QOSS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설계자가 데드타임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방법으로 COTR 값이 아닌 캐패시턴스 그래프로부터 저전압과 고전압의 COSS 값을 통해서 얻어낸 대략적인 캐 값을 통해 데드타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첨부된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COER 값은 2분의 1 CV 제곱으로 유도되는 캐패시턴스 값으로 이는 COSS를 통한 에너지인 EOSS를 의미하며 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OSS 및 COER 값으로 제품 간의 스위칭 로스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OER과 COTR을 따로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스펫의 기생 캐패시턴스는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패시턴스 관련하여 마지막에 존재하는 RG를 보겠습니다. 이 RG 값은 게이트 외부에 달아나는 RG 익스터널과는 다른 의미이며 RG 인터널을 의미합니다. 해당 수치가 작을수록 스위칭 타임이 빨라지지만 노이즈가 커질 수 있습니다. 후에 얘기할 신제품인 젠3 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위칭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RG 패턴을 자체적으로 키워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로스에 직결되는 스위칭 타임입니다. 모스펫의 대부분의 로스는 컨덕션 로스와 스위칭 로스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라 볼 수 있습니다. 하기의 그래프를 보면 각 파라미터의 구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제품별로 라이지 타임과 펄링 타임 등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며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치는 오실로스코프의 세팅, 평가 보드 내 기생값들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제품을 평가하더라도 업체별로 다른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간의 스위칭 타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로는 데이터 시트에 있는 캐패시턴스 관련 특성이나 QG 등의 값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위칭 타임 관련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딜레이 타임은 주로 데드 타임과 관련된 수치로 보면 되고 라이징 타임, TR, 펄링 타임, TF는 로스와 관련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았던 기생 캐패시턴스에 대한 설명에서 캡은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칭 타임은 온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진 않으나
엘브아의 경우 TRR에 의해 온타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모스펫의 드레인 커런트인 ID 및 외부 게이트 레지스터인 RG 값에 따라서 스위칭 타임의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해 두었습니다. 설계자는 해당 그래프를 활용하여 데이터 비교 및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젠3의 데이터 시트에는 ID별, RG별 그래프가 들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시정수 값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신제품인 젠3 제품의 데이터 시트의 스위칭 타임 그래프들을 참조하면 설계자들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이나믹 특성은 TRR 및 QRR입니다. 이 특성은 모스펫 내부에 존재하는 기생 다이오드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리버스 리커버리 특성이란 다이오드가 온 동작을 하다가 오프로 변환 시에 역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르다가 회복하는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상적인 스위치라면 끄는 순간 0으로 꺼져야 할 테지만 현실의 다이오드는 그렇지 못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 시간 흐르다가 0으로 되어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TRR은 역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른 뒤에 리커버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QRR은 해당 구간 동안의 토탈 차지를 의미합니다. 설계자는 데드 타임 설정 등을 할 때 이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정션 젠3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의 KPS 시리즈에서 KPM 시리즈에 이어 제너레이션 3인 M3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제품군은 스위칭 타임을 빠르게 하여 로스를 줄였으며 멀티-에피 구조를 취하며 EMI 특성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각 시리즈별 주요 특성 데이터이며 세트 평가 시 결과를 간략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경우 젠3 제품은 젠2 대비해서 스위칭 타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폴링 타임인 TF를 메인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는 오프로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CRM 모드 PFC나 LLC 토폴로지 등과 같이 회로상에서 온로스를 줄이는 방법은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제품의 온로스는 GVS 동작을 통해 0에 가깝게 제품의 오프로스를 줄여 세트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기에 있는 세트 이밸류에이션 평가 결과를 보면 젠2 대비 온도는 낮으며 EMI 레벨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Q지와 관련된 실제 평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라 Q는 IT에 의해 총 전하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Y축은 VGS입니다. 즉, VGS는 10V의 라인을 그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VGS는 10V로 차징된 제품이 Qg 값이 제일 낮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KC 젠3, 매그나 Q 버전, 인피니언 P6 버전, KC 젠2 순서로 Qg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젠3 제품의 Qg 값이 제일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스위칭 타임 비교 데이터입니다. 온로스 관련 수치인 라이징 타임인 TR의 경우 모든 전류 조건에서 경쟁사 대비 빠른 것을 볼 수 있으며 폴링 타임인 T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사 대비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펫 로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위칭 로스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트의 효율 및 온도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칭 타임이 빠르게 되면 EMI와 같은 노이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트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100W, 135W의 두 개의 세트에 대한 온도 평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젠2 대비해서 젠3 제품의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보여드린 스위칭 특성이 좋아져서 퍼포먼스가 뛰어나졌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표는 측정한 EMI 데이터입니다. 맥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젠3 제품과 젠2 제품이 유사한 결과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표현된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젠3 제품은 EMI 성능을 유지하고 퍼포먼스를 높여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정션 젠3 라인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패키지는 크게 디펙3, TO220IS1, TO220ISW 총 3가지입니다. 제품은 600V 라인업과 650V 라인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80mΩ, 380mΩ, 280mΩ, 190mΩ의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 9월 기준 현재까지 특성 검토가 마무리된 제품은 다이나믹 특성인 QG 티피칼 값에 수치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성 검토가 미완료된 제품은 TB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표기된 샘플 스케줄 및 MP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파란색 점은 현재 젠3의 라인업을 표현한 점입니다.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하는 세트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회로 내용은 슈퍼정션 젠3를 사용하는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기 그래프에서 SR을 제외하고는 슈퍼정션 제품을 사용합니다. 참조로 말하자면 SR로는 수미리옴 단위의 100V대의 제품을 사용하며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기의 표를 보면 사용 파워별 세트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서킷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표의 해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표에서 솔라 마이크로 인버터 및 OBC는 약 1kW 이상이며 그에 해당하는 서킷은 PFC 및 풀브릿지 형태의 회로로 주로 구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리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까지 젠3 제품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스펫의 데이터 시트 속에 표현된 키 파라미터들을 설명하고 해당 파라미터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더 나아가 신제품인 슈퍼정션 젠3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평소에 모스펫에 대하여 가졌던 질문들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만약에 모르겠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그룹의 강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